관세위 관수세수 그냥 서서히 수건을 깎고 있어. 승예 정계 김선생 향한 전괴 앉으시소. 그 앞에서. 배. 삼사향 삼상향. 차예 약봉 김공 향한 전괴 일어나 있어. 예. 이리요. 삼상향. 차예 기공 김공 향한 전괴 삼사향 삼상향. 차예 우남 김공 향한 전괴 삼상향. 차예 학봉 김공 향한 전괴 삼사향 삼사향 여제위자 개제배 국궁 예, 같이 제가 있어. 배 금, 세, 금, 정신, 2차 출, 예, 동심은 있습니다. 중립시하고 회식하라면 동사람. 제가 그 계곡을 좀 좋아해요. 직접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아빠
선생이 돌아가신 지 한 100여 년 후인 1685년에 청계 선생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서 사빈 영당으로 처음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5년 후인 숙종 36년에 그 사림과 자손들의 공론에 의해서 서원으로 승격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모셔오다가 고종 5년 때 와서 대원군의 서원 철편행에 의해서 서원이 회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후에 회철된 서원 중에서 강당과 주사만 새로 중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향상을 계속 모시지 못하고 있다가 1987년에 임하댐이 건설되면서 임하로 자리를 옮겨서 청계선생 묘소 밑에 있는 자리에 옮겼더랬는데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고 음지가 져서 원래 서원에 딸린 토지로 있던 이 자리로 옮기도록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문중에서 공론을 거쳐가지고 요로에 건의를 해서 2006년부터 이래 착공을 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2011년도에 완공을 하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올해까지 3번의 향사를 매년 3월 중정일에 모셔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는 앞에 식순이 있습니다. 개회,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유종의 헌장 낭독, 내빈과 회원 문중 소개, 감사패 수여, 유사회 회장님 인사, 환영사, 축사, 33회 유종의 정기총회 결산보고, 차기 유사회 선정, 토의사항 특강 폐회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회 유종의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우리 유종의 회원 문중의 선현들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해난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유종의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본내 총회 유사회인 청유회 김시철 부회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유종회 헌장. 우리는 위대한 조상의 학덕과 유업을 경모하여 7대 문중마다 조직한 유심회, 부용회, 청유회, 동인회, 인의회, 자미회, 기상회의 회원으로서 지난날 조상 대대로 남다른 세의와 정분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들의 친목과 우위를 두터이 하고자 본회의 결성에 이르렀다. 우리는 생업을 따라 영남의 웅도인 대구를 중심으로 각처에 산재하고 있으되 명문의 후손답게 위로는 추원 보본의 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후진들의 승조 정신의 깊은 뜻을 고취하는 데 힘쓰며 안으로는 조상의 유훈을 오늘에 조명하여 생활의 기조로 삼고 문중의 중흥과 가풍의 진작에 앞장서며 밖으로 조상의 유덕을 길이 선양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바양으로 인심은 혼미하고 도덕은 쇠퇴하여 정도가 희미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부침하면서도 상호 간의 유대를 굳게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문중의 영입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전통 사상의 장을 취하여 민족의 정기와 자유의식을 수호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의 조성과 향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지표로 삼는다. 1991년 5월 11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회원 문중 소개가 되겠습니다. 유사회인 청유회 김태수 회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내빈가 회원 문중 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해당 문중 회원 일동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유회 회장 김태수입니다. 회원 문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회원은 유심회 이시환 회장님과 회원 일동을 소개드립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유심회는 제구 여강 이시종친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40한 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부용회 일어서십시오. 부용회. 예. 유응화 회장님과 회원 일동을 소개해드립니다. 부용회는 풍산 유씨 중 대구권에 거주하는 장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40여 명 참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동인회입니다. 동인회는 이동균 회장님과 회원 일행을 소개드립니다. 동인회는 진성이시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한 40여 명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인의회입니다. 인의회는 장병용 회장님과 회원 일동을 소개드립니다. 인의회는 인동장시 대구권의 4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4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자미회입니다. 자미회는 이병옥 회장님과 회원 일동에 참석하셨는데요. 자미회는 재령이시 중 4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섯 번째로 기산회입니다. 예. 기산회는 유성호 회장님과 회원 일동이 참석하셨는데 기산회는 전주유시 수곡파 중 대구권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45명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류회가 되겠습니다. 정류회는 오늘 저희들이 당번이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정류회는 의성김씨 청계공파 중 대구권에 거주하는 일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약 60여 명 참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우측에 계십시오. 감사패는 지난해 유사회로 제33회 유정례 정기총회를 훌륭하게 치러주신 부용회 임원진에게 금년 유사회인 청유회 김태수 회장께서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용회 유동춘님, 부용회 유시홍님, 부용회 유찬하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부용회 회장 유동춘, 기하께서는 본내 제33대 회장으로 재임중 회원상호 간 친목과 우위 증진의 남다른 노력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그 감사의 뜻을 전 회원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5월 11일 유정회 회원 일동. 감사패 부용회 부회장 유시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5월 11일 유정회 회원 일동. 감사패 부용회 총무 유찬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5월 11일 유정회 회원 일동. 예, 다음은 금년도 유정회 유사회인 청유회 김태수 회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여러가지 아침 일찍이 나오셔서 먼 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유정회 회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푸른 5월에 수로지향으로 불리는 안동에서도 임화호의 창창한 물결이 넘칠 때에는 유서 깊은 지뢰예술촌에서 제34회 유정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경축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선대로부터 연면이 이어온 두터운 세의를 바탕으로 오늘 동참해 주신 유심회, 부용회, 동민회, 인의회, 자미회, 기산회, 정류회 등 7대문 중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종회는 유학의 연원과 정맥을 이어오신 선현들의 학덕과 공헌을 현창 선양하고 유업과 유지를 전승하며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되살리는 데 꾸준히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혼탁한 세태에서도 명문 육아의 부예로서 긍지와 사명가짐을 가지고 서로 돈독히 교류하며 인이 예지의 덕목을 익히고 효제 충신의 도리를 행하며 장류 유서 질서를 지키고 추원 보본과 박학 독행에 정성을 쏟아가는 노력은 참으로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우주 섭리를 따르고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유학의 심오한 사상과 육아의 존귀한 가풍을 길이 전승하면서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이웃들과 평화롭게 공생 공영할 수 있는 새시대 밝은 선진 문화를 창출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과 같은 반가운 만남과 정다운 소통을 통하여 오랜 세의와 교훈을 새롭게 일깨우고 상부상조하는 정신과 봉사의 것으로 국가사회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다 함께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청마의회 가보년 제34회 유종회 정기총회를 청류회가 주관하여 모처럼 귀하신 손님들을 모시고 500년 전통의 내합 천상문화의 일단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모두 뜻깊고 유익한 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의 준비나 안내 과정, 접빈의 범절 등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유구히 서로서로 나누은 연비의 정리로 각별한 이해와 관용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돈독한 교분과 값진 연륜을 더해가고 있는 유종회가 회원 문중의 무한 발전과 모든 회원들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총회 한영사 순서입니다. 지뢰예술촌장을 대신하여 이곳 출신 김구정님께서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종가를 대표하고 치례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촌 할아버지 12대 후손인 김구종으로서 기념사업회를 주관하는 회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이 지례는 옛날부터 우리 지촌 할아버님과 그 다음 순포 할아버님께서 양 형제분들이 자리를 잡은 350년 이상 된 이 터전입니다. 이 터전에서 자리를 잡은 우리 후손들은 서울을 위시해서 각지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국가를 위하고 또 집안과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실 때 조국에 드리는 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탑은 우리 문중의 그 11대 손인 김시면 씨가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 제철의 포항공대 제초대 학장 총장님으로 지나신
김호길 박사께서도 순포 할아버지와 11대 손으로서 이 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두 분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 자리는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 구곡상류 이 산골까지 왜 왔느냐 하고 우리는 한탄도 해봤습니다만도 이 자리가 이렇게 명당이고 좋은 자리라는 것을 오늘로서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400년이 지난 이 터전에서 우리 옛 조상님들의 은적을 다시 한번 기릴 수 있고 우리 조상님들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죄송하지만 이번에 우리 상종성께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촌 할아버지와 지촌 종가의 지촌 예술천호 촌장인 김원길 선생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오늘 상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김주인 회장님께서 꼭 오셨어야 되는데 건강상 문제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주인 회장님의 축사를 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계대조 15대 손 김주인입니다. 오늘 영남 7개 문중에서 저희 의성김 문중 세 거지 여러 곳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천상문화 보존회를 대표하여 열렬히 환영합니다. 해마다 문중을 바꾸어가며 초대하고 방문하는 교류를 통하여 우리는 수백 년 이어져 온 조상님들의 혈연과 세일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교분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 축제의 뜻깊음과 중요성을 깊이 느낍니다. 오늘 영남 7개 문중은 과거 영남 사림의 중심이었고 이 나라의 전통 정신의 계승자로서 또 구국 활동의 일선에서 고락을 같이 했던 영명하신 부조들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보니 오늘날 우려되는 시대 상황과 세태 속에서도 우리가 우애와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인류 사회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저력을 보고 있는 듯 가슴 뿌듯한 감격을 느낍니다. 연비 척당 여러분께서 저희 마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아무쪼록 불편 없이 하루를 즐기시고 좋은 기억을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상문화보존회 회장 김주인 대도. 다음은 지난해 제33회 유종회 정기총회 결산 내역을 부용회 유찬하 총무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유찬하 총무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3회 유종회 정기총회 결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에 보시면은 결산 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 금액은 각 문중 분담금 700만원 하고 부용회 기부금액 1,300여만 원 해서 2,01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고요. 차량비, 중식대 등 비용, 지출 비용이 2,010만원 해서 총 수입 금액은 2,010만 9,940원, 지출 2,010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산 보고에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 유사회 선정 순서입니다. 청유회 김태수 회장께서 차기 유사회를 선정하여 보고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기 유사회는 차기 유사회는 순서에 의해서 동인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동인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그래도 잠깐.
반갑습니다. 예, 동인회 회원 이동균입니다. 2015년도 제35회 유종의 유사를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35년간이란 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종의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의사항 순서입니다. 김태수 유사회 회장께서 토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예, 기타 토의 순서입니다. 혹 오늘 좋은 의견을 마련해 오신 회원이 계시면 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의견이 계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들 다른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없으면은 점심시간 점심하시면서도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없으면 종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미루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예. 다음은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유학을 주제로 김원종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원종입니다. 식사 시간을 앞에 두고 정말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유정의 회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인데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간에 눈수술을 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오늘날로 친다면 이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유학의 바른 이념에 바탕을 해서 삐뚤어진 현실을 바로잡으려다가 귀향지에서 돌아가신 이 지촌 김방걸 선생의 종택 앞입니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 며칠 전에 국영방송인 KBS를 보다가 우리 참 경상도 말로 김에 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그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국내의 저명한 분들이 5분인가 나오셔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손모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유교의 출세주의와 이 명분주의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막스 베버의 직업윤리를 들먹이면서 우리 사회에는 그것이 없어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사상을 연구해서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립대학교 교수, 모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항상 도덕성 회복을 주장을 하셔서 우리 사회의 맑은 물줄기의 상징처럼 행동하고 또 여겨지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인부지 불언이면 불역군자호와,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을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그분이 유학을 몰라주어도 뭐 성낼 것까지 있겠느냐, 이런 말로 풀이할 수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그분의 주장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 공자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부지위지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무족지연 비천리라는 말이 있듯이 발음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제가 오늘 이제부터 하는 성토는 이 소리 내어 따짐이죠. 이 성토가 그분과 혹은 그분과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유학의 출세주의라는 말은 도교 혹은 도가의 피세주의, 세상을 피하는 주의,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워낙 부조리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몸, 내 보신이나 내 몸보신이나 잘하자고 하는 그러한 이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사상과 대립하는 말입니다. 이게 출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출세주의의 본뜻인 것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죠. 공죽독 선기신이요 달죽 겸손 천하라. 그러니까 공공할 때는 홀로 자기 능력을 기르고 또 출세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천하를 잘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출세주의인 것입니다. 가끔 출세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러한 소인배들이 좀 있어서 이 말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역 말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의 명분주의란 무엇입니까? 명은 글자 그대로 명칭입니다. 이름, 명칭이죠.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직위, 즉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것이 분입니다. 명분주의의 제창자는 공자님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이것이 바로 그 구체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 응용해보면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총리는 총리답고 장관은 장관답고 사장은 사장답고 학자는 학자답고, 이것이 바로 명분주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유학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이 외에도 유학에는 많은 핵심 사상이 있죠. 이 손모 선생은 이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성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전 세계에서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가 되었겠습니까? 다만 우리 조상님들께서 2000년간이나 신봉해 오신 불교 그리고 유교, 특히 유교가 이 손모 씨 같은 분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오늘 감히 회원 여러분께 유교란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제목이고 속에 있는 제목은 무언가를 얘기하려면 좀 알고서 얘기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교나 유교보다 기독교가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갑니다만은 독일의 위대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사회학자 위리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현대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심오한 정신적 세계를 가진 그 유산과 유교라는 현실적 방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한국인들이 왜 우리 서양의 기독교에 심취하는지 알 수 없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 떡이 커 보인다는 말,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선 만국 이래 유교에 관련한 문제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는 저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강력한 전기 자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교에도
절대자, 창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상제입니다. 상제는 경서인 시경, 서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상제를 얘기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상제는 천 혹은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절대자를 지성을 다해서 받던 공자와 맹자는 늘 인의 예지를 얘기했습니다. 공자 맹자에 의하면 인의 예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상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인의 예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상제가 인간을 창조하면서 자기의 권능을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 이겁니다. 이게 천부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창조물인 인간도 상제와 같이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을 하면 그것이 성인인데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속죄를 하면서 속죄의 장소인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기독교의 인간관과는 매우 다르죠. 다시 말해서 유교에 의하면 인간은 인의 예지의 발단인 인의 예지를 발현시키면 즉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혹은 공경지심, 시비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확대하여 완벽한 이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몸과 몸이 모인 사회가 바로 인의 예지를 실현하는 마당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자는 공자와 맹자의 이러한 위대한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위대한 학자입니다. 왜 주자가 위대하냐? 주자는 상제와 천을 상제와 천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리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분입니다. 주자에 의하면 상제는 모든 것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원리로서는 존재를 하되 감정도 의지도 없고 계산도 헤아림도 하지 않으며 무엇을 만들어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권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더 이상 손을 떼고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원리, 리라고 불러야지 인격신으로서 화내고 벌을 주는 그러한 노여워하는 그런 신으로 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야말로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한 위대한 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인본론인데요. 조선에 나온 위대한 학자 퇴계 선생은 주리파 학자의 대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주리할 때 리가 바로 상제, 하느님, 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유학으로서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 유학으로서의 삶이냐? 공자는 인이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선회기 후난, 선난이 후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남보다 먼저 하고 사적인 이익을 얻는 일은 뒤로 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인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제자에게는 극기복례, 사리사욕을 이겨내어서 예에 맞도록 하라. 사심을 버려라. 그리고 또 다른 제자에게는 기소불욕, 물시여인,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천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에게 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애인, 인간을 사랑하라. 또 어떤 제자에게는 공경충, 공손, 공경, 충성,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대답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 애인입니다.
여기서 이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미운 사람, 살인자, 계백장, 온갖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 말 잘 듣는 사람, 학문이 있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로서 수십억의 신도를 가진 바탕 배경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를 서양 세계 과거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차원 높은 얘기는 예수가 처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동양에 이미 있습니다. 애인이죠. 그리고 인의 해석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해석,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천재인데, 이분이 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무릇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이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나와 피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 진심 성의를 다하는 것, 이것이 인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유학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 가운데 이게 뭐냐면 사생취의입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구운 물고기, 노릇노릇하게 구운 물고기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고운 발바닥 요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먹고 싶은데 다 먹을 수 없게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면 뭘 먹겠느냐? 당연히 고운 발바닥 요리를 먹어야 되겠죠. 인간이 먹는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다고 말하는 고운 발바닥 요리. 그 다음에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로운 일을 의인이라는 의롭다는 말도 내가 듣고 싶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생이 취의,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사라 그럽니다. 고종 황제를 겁박해서 우리 한일 합병을 하려고 했던 이등방문을 그 당시에 여기 방방곡곡에서 다 쏴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그런 마음의 의분이죠. 그러나 이것을 실천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중근. 그래서 안중근은 우리가 항상 의사라고, 영원히 의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생취의를 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결과가 두 사람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한 살신성인,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룩하라는 것과 사생취의, 맹자가 말한 사생취의, 이것은 남을 살리되 자신은 죽습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사생취의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고 손을 들게 해봅니다. 압도적으로 사생취의가 더 어렵다 그럽니다. 유학은 이처럼 참으로 위대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모를 배우지 않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관련시켜서 왜곡해서 전 국민이 듣는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망발이었습니다. 막스 베버의 직업윤리를 들먹거리며 감히 이번 참사에 대해서 유교를 질타한 손모씨라든지, 혹은 손모씨 망발을 혹시 그게 맞는 말이 아닐까 하고 모종의 자책을 하는 분이 계셨을까 싶어서 손모씨의 발언을 비판하는 한마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교가 제대로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께서도 모두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유교를 좀 말하고 다녀야 되겠다. 인부지 불효의 불효권자와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좀 얘기하고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명분주의가 무시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명분주의. 공자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명부정적 엄불순. 무슨 말은 오고 가는 말이 곱지 않을 것이다.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오고 가는 말이 곱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런 지도자의 말을 듣겠는가 이겁니다. 엄불순 즉 사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닥친 국난의 모든 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불성적 예학불응이라고 했습니다. 예학불응이라는 건 문화적 바탕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문화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문화적 바탕이 완전히 바탕이 기반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예학불응적 형벌부중이라고 했습니다. 법치 질서가 동요됩니다. 형벌부중적 민무소조수족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이겁니다. 무소조수족이라는 말은 손발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다. 당황해서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겁니다. 언제 우리가 대형 참사를 당해서 우리 자식이 죽고 내가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사회가 이루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떠드는 건 다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해운에 경영자가 경영자다웠고 선장이 선장다웠고 해경이 해경다웠다면 과연 이런 참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엄정한 직업윤리인 직업윤리 6.25의 명분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좋은 장소에서 시비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나 맹자께서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라 그랬습니다. 인의 예지 가운데 시비지심 이거 꼭 그러니까 시비를 분명히 가린 다음에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시비를 가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이게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통찰이 있으시길 바라오며 거친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원종 교수님은 의성 김씨 청계천 선생 16대이며 안동 유림의 큰 선비였던 고 만포 김시박 공의 아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4회 유종의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행하시는 진행요원들은 좌측 앞으로 오셔가지고 회원님들께 식음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유회 청년회 회원님들 빨리 앞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유종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시장하십니다. 대구서 이곳 칠회 예술촌까지 장거리 오시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됐습니다. 한 번 더. 안 맞다. 자, 회장님이 정리회 하시고. 제가 선장을 정리해 하면은 정리해 화이팅!
지금 유강한입니다. 아이고. 좋은 봄날 모두 우리 문중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영남 유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같이 빛나는 전통을 계승을 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많이 보시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